G7, 세계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따라 각국 사이의 경제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그와 관련한 조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 7개국의 모임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이 회원국으로 있는 그룹을 뜻하는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회담이죠. 즉 세계의 경제 질서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들의 모임이라는 것인데, 이 모임에 대해 트럼프는 구식이다라는 말과 함께 현재 시점의 경제 질서를 의논할 국가들로 호주, 러시아, 인도와 함께 우리 한국을 직접 지목하면서 이들을 추가하여 모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장을 했던 트럼프는 현재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고, 물론 그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미 대세는 바이든 대통령이기도 하거니와 팬데믹으로 인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와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내년 G7 정상회의의 주최국인 영국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을 초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죠. 이름하여 D10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 국가 10개국이 모여 지금의 G7을 더욱 확장해 나가자는 구상을 하고 있는 영국인데요. 그들이 현재 한국과 함께하길 원하는 이유에는 다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내년 G7 정상회담에 한국, 인도, 호주를 초청하는 제안을 하였으며,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 더 넓은 동맹을 개발하려 노력하고자 한다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포함하여 이 초청을 받은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아직 보리스 존슨 총리의 제안에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가 같은 제안을 했을 때에도 이미 그것을 받아들인 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시사 전문지 리액션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른바 영국의 브렉시트 전략에 있어서 한국과 연관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존의 G7에 한국, 인도, 호주를 추가하여 G10으로 만들려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계획은 시기적절하다는 것이며,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영국의 현재 상황과 한국과의 무역 확대 또한 그들이 바라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 역시 런던발 속보로 동일한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 그룹과 협력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말을 전하면서, 올해 유럽연합을 탈퇴한 영국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가입을 놓고도 비공식적인 논의를 하는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한다는 영국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즉 유럽연합에서의 탈출에 대한 무역 부분의 대비책 혹은 강화책이 필요하기에 트럼프가 제안했던 국가 중 러시아를 제외한 태평양 지역 국가들인 한국, 인도, 호주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영국의 이런 움직임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한국과의 협력을 바라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여럿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그린 뉴딜과 많은 공통점을 가진 자신들의 녹색 산업혁명 관련 부분, 5G 네트워크에서의 탈화웨이를 위한 우리 기업들과의 5G 기술 협력,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 다각화가 절실한 상황에 충분히 큰 시장으로 받아들여지는 한국의 경제 규모가 있을 것이며, 그 외에도 방역에 대한 협력과 중국 견제를 위한 지정학적 위치 및 안보 협력 등을 영국 입장에서는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강화해 나가고 싶을 것입니다. 허나 일본은 이런 상황을 매우 싫어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일본이 오랫동안 유일한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가였고, 이전에도 트럼프가 이들 국가를 초대한다고 했을 때 일본은 특히나 한국의 참여를 반대한다고 보도된 바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산케이를 비롯한 일본 대부분의 언론들도 영국이 한국을 초대한 부분에 대해 전달하고 있는데요. 산케이는 영국 정부가 한국, 인도, 호주에 대해 공통의 과제와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우방이라고 설명했다는 부분을 전하면서 홍콩 문제와 화웨이의 5G 문제 등을 놓고 10개국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의 네티즌들은 한국의 이런 위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분노하거나 등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왜 이런 소식의 첫 보도가 홍콩의 보도를 인용하는 것인가? 다른 언론들은 진위를 확인하고 있는 것인가? 하지만 한국이 초대된다고 해서 실제로 G7 테이블에 참석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확인
사살 보도를 명확히 해달라며 인정하기 싫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한국이 G7에 추가되어 G8이 되려면 G7 국가 모두의 승인이 필요하기에 의장국인 영국 혼자만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없다라면서 일본은 무조건 반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을 초대하면 중요한 정보가 중국과 러시아에 유출될 각오를 해야 한다라는 어거지도 있었으며,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을 지키지 않는 한국은 국제회의에 나올 자격이 없다. 올해 무산된 G7 참석 등 앞으로도 계속 무산되었으면 좋겠다. 호주, 인도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만 한국은 무엇이 있나, 국가 간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고자질 외교를 하는 상습범이다. 불화를 뿌리는 국가가 참여한다면 일본이 불참해야 한다라는 등으로 한일 갈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네티즌도 있었는데요. 반면 영국이 구상하는 대중국 압박과 태평양 연합 국가들과의 협력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 문제로 인한 갈등이 큰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한일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0 국제기자 기무라 마사토는 자신의 칼럼에서 영국이 구상하고 있는 중국 견제와 민주주의 10개 국가의 연합에 있어 한일 양국의 관계 복원이 필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필자는 현재 유럽연합 탈퇴 후 협상 난항과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는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반전 공세를 펴고 있으며, 탈탄소 경제를 추진하는 녹색 산업혁명 계획을 제시하고 백신 집단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15일 인도 방문을 발표했다 설명하고 있는데, 즉 필자의 의견은 보리스 존슨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민심 달래기와 시선을 외부로 돌리는 전략, 어쩌면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쓸 법한 전통적인 전략을 쓰고 있다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울러 필자는 이런 영국의 야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해결되어야 할 하나의 문제로 한일 양국의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10월 23일 영일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서명했고, 영국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조기 가입에 대한 굳은 결의를 보이고 있는 등 영국을 인도태평양 시장에 포함시키는 일본의 외교 전략은 순조롭게 결실을 맺고 있으나, 한일 양국이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상태로는 민주주의 국가의 결속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일 양국은 이제 관계 복원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필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죠.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미 쿼드라고 하는 미국, 호주, 인도를 포함한 모임을 구성한 바 있고, 여기에 영국마저 끌어들여 스스로는 감당 못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전략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는데, 영국이 원하는 D10 구상이나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에 있어 한일 갈등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민주주의 국가 연합의 진척이 힘들어지게 되어 일본이 영국과의 외교에서 이득을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상황 가운데 현재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는 이번에 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 근해에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장기 파견을 나올 것이라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중국은 강력한 반발을 할 것이 당연히 예상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부분은 예민합니다. 미중 갈등 상황이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이전에 사드 보복을 통해 겪은 바 있듯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연관된다면 그 리스크가 매우 클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이미 트럼프가 G7에 한국을 초대한다고 했을 때 그것에는 중국이 큰 반발을 보이지 않았기에 G7 참여와 중국을 압박하려는 안보적인 움직임은 이원화시켜 접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국익을 기반으로 한 현명한 외교적 선택을 함에 있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나 국가 위상에 있어서 영국과의 협력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영국, 일본이 현재 하고 있는 중국 압박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겠다는 예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측면에서 영국도 미국처럼 우리를 초대했다는 사실에 더해 한일 간, 더 넓게는 한미일 간의 문제에 미중 갈등 속에서의 한국의 입장 등 그 이면에 더 깊은 국제정세가 깔려있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될 것임은 확실한데요. 그렇지만 바이스톰은 우리 정부가 영국의 초청에 응했으면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초청을 넘어 실제 G7의 확장이 일어나면 금상첨화일 것인데요. 그 이유는 국익과 관련한 다른 모든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논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자신들이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리더라 자부하는 상징성이 파괴되어 날뛰며 광분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는 바람 때문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
질서를 함께 논의할 위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므로 그 부분이 무엇보다 기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